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IT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최근에 우리가 강조해 드렸던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셀트리온,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의 한미약품 등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죠. 에코프로 비행, 포스코 케미칼. 오늘도 좀 탄력 있게 좀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오늘, 소폭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IT 섹터죠. 상당히 조금,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였던 5G, 통신 장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바이오 업종입니다. 내년 제약 바이오 성장세 회복해서 비중 확대라고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예, 뭐 내용 대충 보면요, 올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 내년에 성장세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는 내용이에요. 내년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작년과 올해의 긴 터널을 지나 고성장 기업들의 성장세 회복, 상위 제약사들의 성장 돌파구 마련, 신약 개발, 데스밸리를 지난 바이오 텍들이 보여줄 연구개발 성과, 대형 바이오 기업 상장 등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모습,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호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된 물질의 임상이 다수 진행돼 마일스톤, 이게 단계별 기술력 수치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여될 걸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한미약품은 뭐 지금 하나금융투자뿐이 아니라 최근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한번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스코텍, 이 오스코텍이 이제 좀 꼽은 이유는요, 내용 보면은 레이저 티닙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업종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의약품 위탁 생산 추가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017년 9월 체결한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이 추가 물량을 반영한 계약금을 5일 정장 고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계약금 100억에서 162억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이 강했는데 대표를 하는 그러한 대형주들은 오히려 오늘 조금 보합권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한번 오스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언급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한번 그런 모습, 지금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9.5% 상당히 강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해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그러니까 뭐 실적 불이하지 나쁘게 나왔는데 오래 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혹은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 반응이 좋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요, 오스코텍처럼 크게 상승을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 종목을 오전에 이 뉴스가 보통 9시 전에 나오는 뉴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뉴스를 보고 뭐 일찍 뭐 밑골이 달렸을 때, 오늘 밑골이가 얼마입니까? 뭐 마이너스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22,550원에서 뭐 플러스 1, 2%에서 사신 분들은 뭐 끌고 가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요, 장 끝나고 제가 이제 이 언급을 해드려서 내일 이 종목을 살까 말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야 되죠. 항상 말씀드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올라가면은 다 숨고르기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쉬어갈 때, 이 재료가 앞으로 더 확산되고 시장에서 이슈화가 돼서 더 갈 것 같다, 아니다를 조정받을 때 모습을 보자는 얘기죠. 그때 뭘 보느냐? 수급가, 그렇죠? 그리고 심리, 조정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재료의 크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 조정이 더 가기 위한 숨고르기다라는 것을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오스코텍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하면서 상당히 높게 떴습니다.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 기관들이 어제 또 계속적으로 매수세 나오죠. 그렇죠?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란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좀 조만간에 좀 조정을 받지 않나. 뭐 목표가 좀 높게 해도 뭐 이 정도 가격대죠. 그렇죠? 이 최근 고점이 얼마입니까? 27,000원대죠. 그렇죠? 조금 낮게 잡으면은 뭐 25,000원대. 예, 지금 따라가서는 좀 먹을 폭이 좀 작지 않나. 그죠? 특히 오늘 3일째 상승을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윗꼬리 정도 수준에서는 한 번 정도 물량을 축소했다가 다시 되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조정권 진입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한미약품도 최근에 금전적인 보고서 나와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 해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역배열이에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맨 밑에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 있고 중기 이동평균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일단 먼저 단기 이동평균선을 만나서 저항받고 빠지고 이제 그걸 이제 돌파하고 또 이제 두 번째, 그쵸? 지금은 이제 이 121선이죠?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는 지지로 가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올라올 때는 이동평균선간의 지지 역할을, 지지 저항 역할을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매매를 임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한번 배경을 보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바이오주가 언제서부터 강세가 나왔습니까? 예, 지난 9월 하순 10월 1일서부터죠. 자, 9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이 연기됐죠, 발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임상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하한가 들어갔죠. 그것이 9월 24일입니다. 근데 9월 26일 날 메지온이 이번 달 중순이에요. 한 10며칠 날이죠. 임상상승 발표가 있는데 그 메지온이 9월 26일 날 미국 심장협회 주간 학회 초청 소식에 메지온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HLB죠. HLB가 지난번에 예전에 6월인가요? 한번 뭐 임상 뭐 실패해서 주가 크게 하락했는데 9월 29일 날 메지온은 9월 26일, 9월 29일 날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나비의 글로벌 임상 실험 3상을 통해 약효가 입증됐다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HLB는 11일 날 엘리바와 합병을 위해 미국에 실시한 자회사 HLB USA와 엘리바 간의 합병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죠. 신라젠이 언제입니까? 10월 1일이죠. 팩사백 선행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일상 결과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10월 4일 날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분을 늘렸다면서 이제 메지온에서 HLB, 신라젠까지 계속적으로 종목이 확산되면서 바이오주들의 매기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또 10월 7일이죠. 헬릭스미스 자체 임상 성공 소식. 그러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중간에 또 악재도 나왔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바이오주를 이끌면서 막 강하게 나오자 10월 17일 날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투자주의 촉구를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루 이틀 덜커덕했죠. 특히 헬릭스미스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임상 신약 물질이죠. VM202의 임상 3-1상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소 발견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낮춘다면서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64,000원. 자, 무지하게 뺐네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 주가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하루 이틀 빠졌지만은 원체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다시 또 상승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보사까지 올라가요. 인보사가 이 코롱생명과학이죠. 위탁 생산 사업 적극 진출해서 10월 침략하면서 또 코롱생명도 강한 그런 상승 보이고, 또 10월 23일에는 네이처셀이죠.
미국의 바이오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누카누맙 임상 3상을 성공했다면서 이 네이처셀이 최근에 줄기 세포 치료제인 알케오스템의 1-2상 임상을 실험했다. 그러니까는 줄기 세포 치료제 알츠하이머 실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이처셀도 그냥 또 상한가 들어가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셀리버리도 상한가 들어갔어요. 또 치장암 치료 신약 무독성 증명 기술 수출 협상 돌입, 그렇죠? 중간에 강스텐 바이오가 임상 3상 실패했는데 다른 바이오 업종을 끌고 하락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스텐만 하루 하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에서 조금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이오 업종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무지 강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이끌고 전이돼서 확산되면서 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작은 재료가 나와도 바이오주가 급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조금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 보는데,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됐을 거예요. 한 10분 동안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한 10분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또 열심히 한다 하고 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미약품 아까 말했는데 봤죠? 차트 모양도 뭐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 계속 나와요. 한미약품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지금 최근에 조정도 잘 받고 있다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셀트리온 그렇죠? 예상보다 빠른 시점.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우리가 이제 9월 하순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셀트리온 했을 때 긍정적인 보고서 무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또 안 나오죠. 20만원 올라오면서 조금 보고서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17만원대인가요? 아무튼 9월 하순경이었으니까는. 그때 이제 1차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이제 좀 올랐을 때 12만원 정도 내외를 맞는데, 일단 좀 11만원 가까이 갔다가, 최근 좀 10만원 약간 밑에서 밑도는데, 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봐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뜸해지만은 실적이 내년까지 좋아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언급을 했었죠. 이제 미래세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했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기술력 수입만으로도 영업 흑자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레고캠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강조해드린 게 이 한올 바이오죠, 그렇죠?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내년 1분기에 발표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한올 바이오가 한번 덜 커덕한 날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그렇죠? 일부 제품이 장기 보관 검체의 안정성 시험 자료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5회 실적 발표했죠. 45억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증가한 걸로.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크게 만회하고 또 경찰 조사에 대한 것을 다 충분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아까 만들어 안구 건조증 치료제예요.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이 지금 했던 회사가 있는데 이 경쟁 제품이라죠. HL036의 경쟁 제품이 이 자일드라가 지난 5월 노바티스의 6조 원대 인수될 정도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서 각광받는 품목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에 임상 3상이 성공을 하면은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임상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계속 뭉친 돈이 물린다는 얘기죠. 이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올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실상이 올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투자하는 돈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도 돌파됩니다. 그렇죠? 한번 차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했던 한올바이오파마죠. 예, 오늘 350원.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하네요. 그렇죠? 오늘 바이오주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장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한 1%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나온 것이 10월 28일이죠. 장중에 12% 빠졌다가
낙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마감됐는데, 그죠? 근데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조정이 자꾸 길어지면 안 돼. 이제는 치고 나갈 때, 지금 며칠입니까? 이날, 아까 말한 대로 10월 28일날 받고, 그 다음날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요날서부터 30, 하나, 둘, 셋, 넷, 5일 받았죠? 이제는 치고 나갈 자리, 그죠? 뭐, 거래량은 뭐 큰 변화 없어요. 오늘도 27만 주예요. 어제 25만 주인데, 그죠? 아직, 뭐, 주가 모습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수급상에서 봐도 그냥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제 치고 나갈 자리가 거의 됐다라고 보여요. 오늘 한번 분봉 볼까? 좀 윗꼬리를 오늘 좀 달긴 달았는데, 뭐 크게 부담 없죠, 그쵸? 아침에 치고 나가서 좀 조정받으면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강하게 바이오들이 강했는데 강하지 못한 것이 그것만 조금 아쉬운데 뭐 언제든지 칠 준비, 나갈 준비는 치고 나갈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올 바이오 파마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죠. 뭐 이거는 뭐 크게 강조는 안 해드렸고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1,600원 뭐 안정적이죠, 뭐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신 분 또 요거 하나 하고 유한양도 한번 제가 좀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보자고 했죠, 그렇죠? 뭐 최근에 실적 부진이 발표됐어요. 근데도 실적 부진이 나왔는데도 주가 별로 안 빠지죠, 그렇죠? 이제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레고캠이나 유한양 보시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셀트리온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 21만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20만원 밑도는데 다시 치고 나갈 자리가 됐어요. 이제 조정 오늘까지는 5일 받았습니다. 아까 한올 바이오 파마나 마찬가지네요. 그쵸? 최근에 조정 5일 받는데 개인들 매수가 몇 주입니까? 9만 주, 10만 주, 한 13만 주도 안 되죠. 그쵸? 그럼 이날, 이제 없으니까 10월 28일 날 14만 주 개인이 팔 때보다. 그쵸? 주가는 5일 연속 빠져고, 그쵸? 고점 대비해서도 뭐 한 5%인가요? 한 10,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5% 정도 빠졌는데 개인들 매수. 개인들 매수라는 얘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겠죠? 근데 그 물량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력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죠? 그런 판단.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43만 주. 조금씩 계속적으로 줄고 있죠? 평균치 밑돌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거래 실리면 한번 툭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셀트리온. 아까 한올 바이오 파마 5일씩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 순환매 양상이 됐던 어떤 식으로 됐던 좀 강한 시장을 이끄는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는 치고 나갈 자리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종목 다 봤죠? 셀트리온,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한올바이오, 그렇죠? 합리약품.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셀트리온,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긍정적이다 보시고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를 조금 관심을 갖자. 뭐 오스코텍은 뭐 좋은데 이미 크게 떴기 때문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IT 섹터예요. 이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도 2100 안착 시도하는 코스피 실적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짐 했어요. 반도체 관련 업종 내년에도 강세. 최근에 상당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흐지부지. 왜? 많이 올라서. 5G 또 마찬가지죠. 최근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 국내 증시 영업이익 회복을 주도하는 섹터는 5G 스마트폰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IT 섹터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놨어요. 스마트폰 분들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 BH, 세경하이텍. 뭐 BH는 우리가 오전에 분석을 해드려서 스마트폰 분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는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유진테크. 장비 업체네요. 소재 쪽은 안 나왔어요. 한번 요 중에서 한두 종을 보고 우리가 또 최근에 강조했지만은 좀 흐름이 약한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도 그쵸? RFHC 다산했었는데 오전에 RFHC 말씀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죠. 부품 소재 분야의 이녹스 첨단 소재 SFA. 우리는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는 덕산 네오룩스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 관련주들, 그렇죠? OLED 관련주들에서 우리는 덕산 네오룩스를 제일 선호한다.
라는 그거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장비 업체 중에서 원익 IPS가 가장 흐름이 강하죠. 오늘은 AP스템이 무척 강했어요. 이제 원익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 세 가지 장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원익 IPS라 그래요. 한번 차트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 그쵸? 예, 이것은 이제 소재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고, 뭐 이번에 탕정이 13조, 그죠? 그리고 중국이 또 한 15조 투자한다고, 그죠? 근데 어제 언급해드렸죠? 덕산 네오룩스. 예, 조금 탄력이, 그러니까 치고 나갈 자리, 지난 9월 24일, 10월 10날 강하게 치고 나갈 자리에서 주춤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실적이라든지 증설하는 그런 신규 공장에서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수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주가는 좀 완만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길게 보고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연연치 말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이고. 예, AP스템. 이게 어제 나온 우리가 리포트였죠.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AP스템 내년 한국 OLED 투자로 실적 성장 기대에서 SK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중국에 이어 내년에 한국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투자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의 13조 투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파주에 있죠. 이제 LCD 부분을 접었기 때문에 아마 OLED 투자가 내년에 아마 본격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AP스템이 올해 매출액은 한 5천억 내외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8천억, 그렇죠? 매출액이 크게 한 60%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번 차트 모양 덕산 네오룩스하고 예, 덕산에서 오늘 100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어제도 좀 치고, 윗꼬리를 자꾸 이날도 달아가지고,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말일이네, 31일. 6%까지 올라왔다가 한 3% 마감되고, 그날, 그 다음날 한 3%, 그쵸? 빠지고. 또, 어제 7% 올라왔다가 한 3% 마감되고, 오늘은 그만 상대적으로 이제 요날보다 또 안정적인 저점을 높여가는 거죠. 거래량도 오늘 15만 주, 그죠? 충분히 좀 만만하긴 하면 아무튼 상승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 맞다. 단순히 기울기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완만하고 이 OLED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가장 선호주로 본다라는 말씀을 논의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강한 그런 모습이죠. 다음 종목은 한번 AP스템 볼게요. 예, AP스템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넘게 상승했네. 아까 그 말한 보고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거래량 120만 주 전고점 오면서 이제 쉬어가는 3만 원을 전후로 해서 쉬어가는 모습 당연히 나와야겠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낫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원익 IPS도 한번 볼게요. 원익 IPS, 그쵸? 예, 오히려 장비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 해서 덕산 네오룩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길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네페스, 그쵸? 아까 반도체 관련주에서 뭐가 나왔었죠?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한 게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 장비 쪽을 했네요. 원익 IPS, 테스, AP스템, 그렇죠? 근데 뭐 이미 봤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이 디스플레이는 꼭 디스플레이만 장비하고 이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비머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한번 네페스, 그쵸?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뭐 잘 가는 종목,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그쵸? 그런 종목들,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괜찮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칩스 앤 미디어 말씀드렸죠? 한번 요 세 종목만 한번 보고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어요. 뭐
회사 내재 가치가 뭐 하루하루 바뀌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뭐 새로운 소식이 크게 들리는 것도 없고 일단 큰 방향적으로 이런 회사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재료가 최근에 뭐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넷패스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묻는 이 펜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FOWP죠. 그것을 이제 국내 최초로 최초로 국내 상용화에 성공했고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라고 해요.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PLP라고 하죠.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는 웨이퍼 단계에서 PCB 없이 바로 이게 인쇄로 기판이죠. 그거 없이 바로 패키지로 만들어내는 공정이라고 그러고 이 PLP가 아까 말한 대로 더 뛰어나다고 했어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한 패키지로 가공, 생산 효율은 높지만은 공정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얘기는 누가 쉽게 접근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에 있는 이 PLP 사업부를 금년 4월에 7,850억에 인수하죠. 그러면서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연내 2개 라인을 신설하고 향후 6개 라인으로 확대한다 그래요. 원래 이 삼성전자가 이 PLP 본격 주자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거 오탁을 하는데 PLP 투자 예정을 했었어요. 내년부터. 근데 투자 시기로 한 2, 3개월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넷패스가 먼저 치고 갈 자리에 못 치고 갔는데 아마 제 혼자 생각에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어요. 뭐 실적은 아까 말한 대로 3분기 아직 발표 안 했지만은 상당히 좋죠. 작년에 218억인데 3분기 전망이 233억, 2분기 154억, 1분기 그죠? 엄청나게 좋아지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전자가 이 PLP에 본격 투자하면서 그동안의 물량을 이 넷패스한테 줬던 것을 일부 자체 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직 그건 이제 저 나름대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계속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LP 본격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혜 종목이 나오겠죠. 그것이 이오테크닉스다. 레이저 드릴링은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뭐 신규 수들을 많이 개발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있는데 레이저 드릴링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한 장비인데요. 이 어닐링 장비는 디램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고 이 드릴링은 이 아까 말한 이 삼성전자가 신규로 삼성전기에서 인수를 해서 한 1조 5천억 투자해서 라인을 확대한다는 그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전극 형성 위에 구멍을 뚫는 장비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죠. 뭐 쭉 나와요. 이오테크닉스 우측에 있는 그 내용인데 5G 통신 상용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PCB, 이 인쇄로 기판이에요. 없는 만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커팅과 드릴링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는 5G 상용에 따라서 이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칩 두께를 얇게 만드는 기술이 이 바로 패널 레벨 패키지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오테크닉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리고 이제 넷패스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주가 뭐 지금은 뭐 새롭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한 3% 어제랑 비슷하게 빠졌네요. 3.4% 950원 21,400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멈춰줘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이틀 빠졌으니까 아마 뭐 반등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내일 정도는 또 한 번 반등 나오겠네요. 그렇죠?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말인데 뭐 지금 뭐 어차피 주가 하락하니까는 수급사항도 안 좋고 그렇죠?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그렇죠? 수급사항도 어제 55만 주 개인이 샀고 오늘도 25만 주 최근에 주가 3만원 깨고 내려오면서 뭐 개인들이 계속 사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미리 예단해서 그렇죠? 팔 필요는 없고, 3분기 실적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뭐 하루가 됐던 2, 3일이 됐던 아마 강한 상승은 나올 겁니다.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적 발표 때쯤까지 조금 기다려 보자.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좀 강하게 치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지 단발성인지 보면서 한번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죠. 예, 이오 테크닉스 오늘 한 1,700원, 한 1.7% 빠졌네요. 96,600원. 그죠? 자, 이것도 자꾸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이 뭐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랑 게 아니고, 그죠? 오늘은 바이오주, 어제는 이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뭐 증권주라든지, 뭐 건설주, 그죠? 뭐 철강주, 뭐 그런 업종들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누님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얘네들 뿐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단순히 최근에 이제 상승한 폭에 따른 자유 조정 차원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오 테크닉스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넷베스 대안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조금 이제 가격 리스크는 있죠, 그쵸? 예,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상승한 거잖아. 근데 아무튼 관심을 그냥 계속적으로 갖자.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비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도 그렇고, 새로운 뉴스는 없고, 그렇죠? 예, 아무튼 추세상으로는, 이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고, 얘네들은 예, 큰 흐름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기차 확대에 따른 수혜, 그렇죠? 한번 그냥 차트 모양만 움직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에코프로비에. 예, 오늘 보합으로 끝났네요. 벌써 지금 며칠째입니까? 예, 6일째. 이제 자꾸 길어지면 안 돼요. 오늘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거래가 75,000주네요. 어제보다 더 죽었어요. 그렇죠? 평균 거래량이 한 20만 주인데 그거 반도 안 되죠? 자, 이제 분위기만 좀 맞으면은 치고 나갈 자리고, 오늘 뭐 수급 쪽도 거래량 감소하니까는 뭐 개인이 뭐 소폭이나마 매도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했죠. 뭐 최근에 조정, 아까 말한 대로 6일 조정을 받았는데 6일 동안에 개인들이 산 물량이 몇 주입니까? 한 6만 주 좀 넘네요. 그렇죠? 한 6만 주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10월 28일 날, 그렇죠? 이 급등할 때 18만 주 개인이 팔았죠. 그러면 급등하고 조정받을 때 개인들 매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샀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지 않았던 얘기죠. 그 얘기는 좀 더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거의 됐습니다. 어제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의 시기적으로 한번 상방향으로 띄운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차 뜨고 2차 떴을 때는 요번에 뜨면 한 3차 하면 좀 조정을 조금 깊게 받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요번에는 1차 때는 가격 조정 받았죠. 요번에는 기간 조정 받죠. 요번에는 3차. 뭐 어디까지 일단은 뭐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에서 에코프로비에 뭐 지금 최근 6일 동안 조정받아서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한 국면은 있지만은 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낫죠. 수급 상황 봐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뭐 주가가 이거는 조금이나 소폭이나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했어. 우리가 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예, 재작년에서 작년 초반까지 이 2차 전지 강한 랠리가 했을 때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선호로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해드렸다고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우리는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낫지 않나. 뭐 여기서 뭐 일진 머티리얼도 있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LMF도 있고, 예. 그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일단은 그쵸,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좀 저항선에 좀 맞닿고 있는데 거의 5만 원대. 우리가 이제 이거 45,000원 밑에 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한 5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크게 멀게 느껴졌는데 벌써 어느덧 다 5만 원 수준에 거의 다 왔네요. 그쵸?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에코프로 BM이 한번 치면은 얘도 한번 조금 더 칠 여력은 있어 보여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5만원대, 지금 보면은 이 5만원대에서 어제 오늘 좀 조정받았고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치면은 조금 욕심내면은 뭐 5만 한 3, 4천원까지, 그쵸? 그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꼭 5만원을 주장할 필요 없이 조금 5만 3, 4천원까지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새롭게 신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튀고 한번 조정다운 조정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IT 섹터, 바이오 섹터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